한국의 여성사를 이야기할 때 제일 앞에 계신 분이고 진사 신명화가 딸 하나를 특히 사랑했는데 아하. 총명하고 뛰어나고 고금의 서적에 통달하여 글을 잘 짓고 그림을 잘 그렸다. 이게 네네. 그냥 신사임당의 그림만 잘 그렸으면 뭐 어느 집에 그림 잘 그리는 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글을 잘 썼구나.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세상에 그림까지 잘 그리네 이렇게 됐었던 남편 이름도 하필이면 이원수로 남겨져 있는데 이거 어떤 인물인가요? 아주 왼수 같은 놈이죠. 아니 되게 어차피 이름이 원수야. 네. 그래서 신사임당의 명성은 남편의 도움은 있었어요. 아, 아니, 마케팅 남편이- 업무를 담당하셨군요. 남편이 계속 자랑하고 다니니까 네. 아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게 제가 느꼈던 증상인데 진짜? 가만히 있는데 덜컹거리면서 뭔가 깜짝 놀란 것처럼. 역사적인 인물의 생과사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화생명의 사사로운 인생사 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인물은 바로 5만 원권 지폐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 유일한 여성 인물이잖아요. 바로 신사임당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뛰어난 예술가이자 조선 최고의 천재 율곡이의 어머니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또 이분이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신사임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신명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장 고액 지폐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인물. 고액이 좋은 거죠. 자꾸 고액을 강조하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소장님께서 이 초상화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다고. 신사임당이 싫어요? 아니요. 작가의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초상화가 이제 현대적이지 못하다. 아. 그 당시 좀 그런 문제제기가 됐었죠. 네네. 신사임당 하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얼굴이 나오는데 맞아요. 외모를 몰라요. 아, 본명도 모르잖아요. 그죠? 족보에다 여성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없고 또 이름을 계속 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이름도 잘 모르고 초상화가 조선 전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제 표준 영정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딱 만들어야지만 이해하기가 네. 좋으니까 가공으로 음. 그분의 어떤 인품을 그리면서 그려진 거다. 근데 이제 5만 원권의 모습은 좀 아쉽다. 아. 뭐 이런 게 이제 중론이다 정도만 네,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뤄볼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얼굴 초상화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측성 내용들이 많지만 48세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심장질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의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의근입니다. 순환기내과 중에서도 여러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맥이라는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부정맥. 혹시 또 그쪽도 안 좋으세요? 부정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하나 먹으면서 내 부정맥은 언제 나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 부정맥.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야, 부정맥이 정확하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정맥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부정맥이라 하는 거는 안이부, 가지런할 정, 맥맥. 맥이 가지런하지 못하다. 쉽게 얘기하면 불규칙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당당당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은 당다당 다당 뭐 이렇게 뛸 수도 있죠. 약간 덩기덕 궁더러러러 궁기덕 궁덕 그렇게 뛰는 이렇게 거야? 뛰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약간 자진몰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가 제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반대쪽 요골동맥에다가 네. 본인의 손가락을 얹어 계면은 요게 이제 맥이 만져지지 않습니까? 만져집니다. 고기를 맥을 잘 만져보게 되면은 이 맥박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1분에 한 60에서 100회 정도 뛰는 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맥박인데 네.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냐 불규칙적으로 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정맥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빠른 맥, 그러니까 빈맥이 있고 느린 맥, 서맥이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양상들이나 치료 방법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부정맥 환자분이라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 정상적인 맥은 60에서 한 100회 정도를 띄워주는 게 정상적인 맥인데 네. 100회를 넘게 되면 빈맥이라 그러고 60회보다 적게 뛰게 되면은 서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빈맥성 부정맥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심방세동, 조기박동, 심실성 부정맥 중에서 심실세동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돌연심장사랑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섬액성 부정맥이랑 제일 연결되는 거는 제일 흔한 게 동성 섬액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 특히 마라톤 선수들이 오랫동안 마라톤 하게 되면은 맥박수가 심지어는 30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보통 자기 맥박수가 한 60에서 한 80배 정도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멈춰요. 그러면서 4초, 5초, 6초, 7초 이렇게 심장이 멎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간격이 그만큼 넓어요? 예. 와, 그러면 그래서 7초 동안 내 몸 안에 혈액이 안 도는 거잖아요. 네, 동정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규칙적으로 60회를 계속 띄워주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쉬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맥이 갑자기 없어지니까는 머리로도 피가 안 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부정맥인가 아닌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기 전에 혹시라도 집에서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좀 특별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내가 부정맥이 아닐까라고 염려하는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두근거림이세요. 두근거림. 예, 두근거림. 저도 그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살면서 한 번도 두근거려 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내가 숙제를 안 해갔거나 네, 네. 이럴 때 얼마나 두근거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부정맥은 아닐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두근거릴 상황이 아닌데 왜 지금 두근거리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숨이 차다. 숨이 차다. 그리고 기운이 없다. 무기력증. 무기력다. 이런 증상들이 빈맥성 부정맥 이 오래되면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빈맥성 부정맥이 100회 이상 뛴다고 하지만은 조기박동들은 100회 이상 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빈맥성 부정맥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맥박이 나와야 될 순간보다 좀 빨리 나와요. 땅다당 땅다당. 근데 이 분들은 증상이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제가 지금 선천성 새가슴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야. 이게 제가 느꼈던 증상인데 진짜? 가만히 있는데 덜컹거리면서 뭔가 깜짝 놀란 것처럼 걱정거리가 없는데. 네, 뭐 두근거리면서 맥을 재보면 실제로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섬액성 부정맥은 또 잘 나요. 60회 이하로 뛰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좀 어지럽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섬액성 부정맥 때문에 나타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맥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부정맥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아마도 모르셨던 분들이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신사임당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신사임당. 뭐 저희가 유명한 이유로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겠죠. 이 한 폭의 그림 위에 나비가 앉았다라고 하는 뛰어난 예술가였다는 점, 최고의 학자였던 율곡이의 어머니였다는 점. 문제는 이때가 조선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펼쳤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일단 이제 항상 전제는 꼭 조선만이 아니라 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네, 네. 조선 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속박어린 시대는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가 훨씬 강했고 조선 전기가 일단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자유로웠다는 거, 유교 윤리의 속박이 좀 덜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이게 좀 조선의 특이한 측면인데 조선은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혈통이 좋아도 과거 합격하지 않는 한 안 쳐주는 게 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이긴 하더라도 여성이지만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건 또 인정을 해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류 부가혼이라고 그래서 시집살이를 조선 전기만 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이 신사임당한테는 다 갖춰진 거죠. 특히 이제 이 신사임당은 아드님이 네. 워낙 훌륭했잖아요. 좋은 아들을 뒀다는 건 그 당시엔 최고의 어떤 명예예요, 여성한테는. 아니, 아들도 그렇게 뛰어나는데 엄마도 뛰어나네? 이게 이제 겹치기 효과가 나면서 한국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이 됐고, 네. 헌안설원과 더불어서 이제 최고의 문인이자 인정을 받았었다. 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1500년대 초반에 아직은 유교적인 이 남성 위주의 분위기가 강하지 않았던 시대가 신사임당에게는 또 기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서였을까요? 시대적
분위기 때문인 건지 신사임당의 집안도 그렇게까지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신사임당도 그렇고 헌안설원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분위기고 오. 그리고 이제 딸이더라도 잘하면 되게 예뻐해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신명화라는 분인데 생전에 굉장히 신사임당을 아낀 걸로도 유명하고 아꼈다는 얘기는 관심을 보이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네. 관심을 보이니까 먹과 화선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록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평생을 자기 집에서 자랐어요. 애도 자기 집에서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남편이 이제 처가살이를 했던 집안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꾸준히 이제 자기 예술 세계나 문학 세계나 이런 걸 지켜나갈 수 있었던 장점을 좀 갖고 있었던 거죠. 신사임당은 가족들의 지원 덕에 뭐 성리학, 역사학 여기다가 예술까지 섭렵을 하면서 특히 그림, 글 이쪽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죠.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항복,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인데 이항복은 진사 신명화가 딸 하나를 특히 사랑했는데 아하. 총명하고 뛰어나고 고금의 서적에 통달하여 글을 잘 짓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러니까 후대에서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네. 김장생이라고 이제 우리는 조금 낯선데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예법의 대가였던 사람이 있는데 네. 김장생도 신씨는 기묘, 명현, 명화의 따님으로 작품이 매우 특출하여 예에 익숙하고 시에 밝아서 옛 여범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네네. 당신은 어찌됐건 굉장히 유명했던 명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야, 특히나 좀 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돋보였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학문을 갖추고 학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표현되는 마지막 수단이 그림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동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술의 최고는 서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신사임당의 그림만 잘 그렸으면 뭐 어느 집에 그림 잘 그리는 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글을 잘 썼구나.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세상에 그림까지 잘 그리네 이렇게 됐었던 신사임당 워낙 특출났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신사임당의 인생이 참 아름다울 것만 같지만 여기에 약간의 그 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남편 율곡이의 아버지 이원수, 이름도 하필이면 이원수로 남겨져 있는데 이거 어떤 인물인가요? 아주 왼수 같은 놈이죠. 아니 되게 어차피 이름이 원수야. 네. 그래서 좀 왼수 같은. 쉽게 말하면 조선에서 이제 훌륭한 남편상이라는 건 과거 합격한 남편. 그렇죠. 과거급제. 그게 아니면 훌륭한 학자가 돼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거나 네. 그게 다 떠나서 돈이라도 좀 잘 벌면 되는데 1, 2, 3가 다 안 되는 케이스.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학문도 열심히 안 하고 돈 버는 능력도 없고 근데 성격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격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그림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명성은 남편의 도움은 있었어요. 아니,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셨군요. 남편이 계속 잘하고 다니니까 네. 그 집 교수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 해서 그런 거 잘하는데 1, 2, 3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었던 사람이고 되게 좀 짜증나는 거지 않아 뭐냐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집안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과거 안 보고도 붙는 말집 같은 이런 일을 하는데 정작 신사임당이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네. 또 그 일을 수행하다가 옆에 없었어요. 본인만 없던 게 아니라 율곡이도 데려가는 바람에 굉장히 신사임당이 고독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품은 나쁘진 않은데 네. 진짜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진짜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인된 입장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소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내 배우자의 다른 이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원수 이분이 그 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 이게 활용점정이죠. 잠깐만. 자, 과거급제도 못했어요. 뭐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아. 돈도 못 버는데 첩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3, 4번입니다. 왜냐면 조선이 어찌됐건 축첩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좋은 게 아니죠. 축첩제라는 게 잘못된 건데 네네. 근데 조선도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면 첩을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사랑이 또 풍성하셔가지고 알려진 이야기로는 주막집 주인 권 씨를 첩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율곡이가 이 첩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증오하는 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려온 얘기에 따르면 신사임당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나는 정말
비구니가 되겠다. 절에 들어가겠다. 이럴 정도로 갈등이 심했고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아픔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신사임당이 기록상으로는 48세 정도의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또 1화부터 6화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 그래. 혹시 코르티솔이 이런 부정맥을 좀 유발할 수도 있나요? 결국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우리 몸이 뭔가 급박한 상황이 됐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박한 긴장감, 뭔가 내가 공포, 도망가야겠다, 도피해야겠다, 뭐 싸워야겠다 이런 순간에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게 너무 과하게 나오게 되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장이 막 지금 활동을 오버하게 하는 거죠. 네. 잠깐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속되게 되면은 그게 몸에 다 부담이 돼서 심장병, 부정맥 이런 거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2001년에 9월 11일 그 뉴욕에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정맥이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PTSD를 비롯해서 진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이런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스트레스 말고도 부정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네, 부정맥이 발생하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필요 없는 전깃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은 전깃줄이 태어날 때는 하나로 이제 돼 있는데 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전깃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WPW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네네. 갑자기 돌연적으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두근두근 뛰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필요 없는 전깃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당뇨, 고혈압, 신부전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장이 노화가 빨리 오고 노화도 대표적으로 부정맥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심장에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건강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음주를 많이 하거나 과로하거나 과식하거나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쌓이게 되면은 다 심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담을 느끼는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맥일 수가 있어요. 흡연도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흡연도 들어갑니다. 커피도 안 좋나요? 커피는 사실 관련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커피에 예민하신 분들은 맥박이 막 많이 뛰지 않습니까? 네. 맥박이 뛴다고 다 부정맥은 아니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에서 커피까지 마시게 되면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정맥을 신사임당이 알았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신사임당이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힘든 48살의 나이에 심장병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니에요. 48이면 대부분 그때 돌아가셨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죠. 당연히 사람은 오래 살수록 좋은 거니까. 네, 저 영조를 한 이후에 신사임당을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사실은 평균적인 수명에 돌아가셨다고 그냥 추정할 수 있는 나이고, 다만 이제 당연히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추정이지만 이제 왼수 같은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 사이에서 율곡이는 확실히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율곡이가 절에 들어가서 1년간 승려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거죠. 왜냐면 유교 국가의 나라에서 사실은 불교에 귀의한다는 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는 단순하게 슬픔을 넘어서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특히 아버지의 첩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겹치면서 아예 세속과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됐던 거니까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 문제돼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승려가 됐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출세길 포기한 거고, 나중에 보면 뭐 그냥 환송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후회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반성문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대부 사회에 복귀를 하려면 그렇지 않고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도 과거 시험 보러 가면 과거 시험장에서 같이 안 앉고 나중에도
아니 막 4, 50이 됐는데도 상수로 보면 그는 옛날에 중이 되려고 했던 자고 계속 스캔들처럼 남아 있는 거구나. 평생의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율곡이의 발목을 잡아요. 네. 그 정도로 큰 사건을 겪었던 율곡이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으로 율곡이를 꼽을 수가 있는데 율곡이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율곡이는 이제 조선의 천재죠. 조선의 천재고 이게 일반적인 천재가 아니라 조선왕조의 단 한 명. 이 사람의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에요. 구도장원공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려면 최소 3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할 때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다 전국 수석. 1등? 1등. 근데 이게 지금도 서울대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조선은 과거 시험이 기본 3년에 한 번 있고 뽑을 때도 28명밖에 안 뽑았어요.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한 번 떨어지면 사수. 뭐 예를 들면 우와. 아무리 인구가 적었다고 해도 엄청나게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과거를 9번이나 봤냐면 방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산에 들어가 있고 본의 아니게 시험을 9번이나 봤는데 그게 전부. 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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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일단은 조선시대 때 이 정도로 이제 똑똑했던 사람은 한 명인데 네. 이게 머리가 똑똑하다고 정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율곡이는 조선의 천재인데 조선에서 퇴계 이황과 버금가는 최고의 사상가이자 네. 훌륭한 유학자이기도 하지만 현실 사회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평생을 정말 사회개혁에 앞장섰었던 최고의 경세가이기도 했었던 뺄 게 없는 정말 완벽한 이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를 많이 받았고, 뭐 사실은 이제 선조가 이제 율곡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었고, 선조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데, 거기서도 따박따박 구체적으로 막 개혁을 얘기하니까 막 부담스러우니까 하다가 도저히 선조가 이제 개혁을 안 하니까 나는 이제 떠나가겠다 하면 조선은 이제 신하가 떠나가면 무조건 말려야 되거든요. 네, 예법이에요. 그래서 사직서 내면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선조는 사직서 내니까 빨리 가라고 젊은 나이에 쉬는 게 좋다고. 정말로? 근데도 나중에 보면 선조가 또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면 율곡이한테 먼저 연락해요. 해결사구나. 네, 그 정도로 율곡이는 학문적으로도 최고지만 또 되게 쿨한 게 이제 되게 청렴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막 호미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서 옆에서 아니 사대부가 무슨 호미입니까? 야 돈 없으면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게 쿨한 이런 문화가 대부분 이제 아마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되게 유연했구나. 맞아. 근데 율곡이가 진짜로 쓰러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기록을 보면. 네. 그 심지어 궁궐에서 쓰러져서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궁궐에 어의를? 왕이 눕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그리고 이제 어의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단한. 야, 진짜 그거를 알고만 있었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부정맥 특집이니까 갑자기 떠오르네. 이게 혹시 부정맥도 유전적 요인이 있나요? 유전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상당수의 부정맥은 유전성과 관련 없는 부정맥이 훨씬 더 많으세요. 네. 그래서 유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정맥은 사실 좀 치명적인 부정맥들이 있거든요. 큐티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고 부르가다 증후군이라는 병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병들은 젊은 나이에 돌연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다가 그 다음 아침에 왔는데 이미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족력이 상당히 또 중요하세요. 가족 중에 40대 이전에 내가 큰 병을 앓지 않았었는데 돌연심장사했던 병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꼭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자기 심전도를 찍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과거에 그런 잘못된 루머도 많았거든요.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으면 뭐 숨을 참고 기침을 크게 한번 해라, 뭐 칵 하면 또 뛴다. 이런 건 다 잘못된 상식인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미신과 같은 방법으로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장마비를 일어나셨던 분이라든지 심장마비가 일어나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을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제세동기를 삽입하시는 그런 시술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만약 이게 없게 되면은 나쁜 치명적인 부정맥 아까 심실세동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게 감지를 해가지고 알아서 샥이 쾅 들어가요. 진짜? 그러면은 약간 좀 나른해지네 이러다가 갑자기 쿵 맞고 깨어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기계적인 치료 말고도 부정맥에 좀 자세한 또 다른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는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한 부정맥이 생기는 필요 없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저희 국소적으로 거기를 전기로 지져서 없애는 이런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회로가 2개가 생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앞서가지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항부정맥 약제를 써가지고 부정맥이 생기는 거를 좀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약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합 비타민 같은 약제가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가의 처방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부정맥 약제는 꼭 의사와 상의를 잘 하셔서 네. 약을 잘 제발 드시는 챗 GPT에 물어본 자가진단 좀 하지 마라. 아 맞아요, 맞아. 이게 지금 인터넷이 오. 고도로 발달되면서 반대 부작용이 너무 잘못된 정보가. 병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저도 지금 부정맥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부정맥이 네. 그 신약 개발이나 네. 기술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부정맥이 심전도로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을 많이 넣고 이 치료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했거든요. 그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3차원 지도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 안에다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그 카테타의 움직임을 보려면은 옛날에는 방사선을 쬐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기지국과 내 핸드폰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통해 가지고 내 위치를 파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환자분 뒤에다가 로케이션 패드라는 거를 3개를 설치를 해요. 네. 몸 안에 카테타를 넣게 되면은 이 카테타의 위치가 로케이션 패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요. 이 카테타라는 건 정확한 게 뭔가요? 카테타라는 거는 내가 위치한 부분에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지져서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넣었다가 다시 빼기 때문에 환자분 몸 안에 남아있는 건 없거든요. 예. 이거를 옛날에는 다 심장을 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수술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긴 관을 몸 안에 넣어서 심장까지 연결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조정할 수 있게 아주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다. 몰랐다. 네. 이제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군요. 시술로. 네. 와. 와 진짜. 이러한 기술 개발들이 많은 분들의 생과 사를 바꿔주는 대단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부정맥 또 전문가시잖아요. 권위자이시기도 하고 이 부정맥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부정맥은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박동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 진단을 받으면은 약도 잘 쓸 수 있고 생활습관 잘 교정하고 하면은 치료가 잘 되는 병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 그 부정맥으로 진단받으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 병은 뇌졸중, 치매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약을 잘 먹지 않으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위험해질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심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약이 있다면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지나친 건강 염려증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거를 건강검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매년 받습니다. 오늘 신사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신사임당은 어떤 인물이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뭐 항상 신사임당 얘기를 저보러 하자 그러면 두렵죠. 왜냐면 아드님의 회고를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아쉬워요. 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발굴이 돼서 자유롭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여성사를 이야기할 때 제일 앞에 계신 분이고 신사임당 같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화가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사사로운 인생사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 1의 마지막 화가 오늘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질병들을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항상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1화부터 6화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이제 우리 MC님께서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건강 염려증이 심하고 저렇게 건강한 남자가 저렇게 병이 많을지 이게 인상적인 사건이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역사와 의학은 처음이죠. 처음이어서 맨 처음에 이제 이게 뭐지? 약간 낯설긴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콜라보가 돼서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갈 수 있구나. 이 중요한 의학 지식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약간 좀 도와드릴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또 이제 의학 박사신데 역사랑 같이 콜라보가 된 이런 콘텐츠는 이색적일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신사임당 율곡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잘 몰랐던 그런
뒷얘기도 저희가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역사와 의학이 접목되는 시간들이 앞으로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즌 1의 마지막 이야기 신사임당과 부정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1화부터 6화까지 다양한 질병들,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참에 뭐 재밌는 역사 이야기도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깃들길 바라면서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